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6%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복합 개발 사업인 서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이 오는 3월부터 터널 굴착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체 사업 구간인 1에서 4공구의 안전 점검을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와 GTX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의 땅값이 이전 정부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과 과천, 광명 등 3기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 사업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 상승률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심리학 용어기도 하고요. 이 용어는 경제학 용어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떠벌림 효과라는 건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이게 어떤 효과인지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내가 원하는 바나 또 이뤄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만인에게 좀 공표하고 떠들고 다니면 내가 책임감을 조금 더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성공 확률도 더 높아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나 혼자 심어뒀던 그런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 성공률이 조금은 높아진다는 건데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만 나 투자해서 부자 돼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이제부터 나 올해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할 거야, 성공 투자할 거야 라고 이 떠볼림 효과를 좀 이용해 보세요. 그 다음 일은 저희 전문가들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문의 보내주시면 좀 이따가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좀 약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는데 오전에 외출하셨거나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출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도 계속 춥고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되도록이면 집안에서 따뜻하게 머무시면서 저희와 함께 부동산 투자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이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퇴근길 빙판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눈길에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성공적인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든든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세요. 떠벌림 효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좀 주변 분들에게 나 요즘 부동산 공부한다 소문도 좀 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투자 공부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투자 공부가 성공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곁에서 도움 드릴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어느 부동산을 보유할지 그것이 고민인데요. 네. 하나는 저는 과천의 레미안 슈로 33평형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는 30년을 했고요. 거주는 현재 4년 반을 거주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하나는 8년 준공공 임대를 했었던 그 남산타운 중구 신당동의 남산타운 아파트 26평형인데요. 네. 제가 가진 것은 3동의 탑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네. 작지만 그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1년 9월 30일에 종료가 되어서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임대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 되었는데 네. 아직 매도를 하지 않고 현재 임대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4년 반 기간 동안에 결정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팔고 매도를 하고 다른 하나를 보유하려고 결정을 하는데 어느 부동산이 더 가치가 그러니까 있는지. 전망이 있을까 그것이 네. 참 어렵네요 결정이. 알겠습니다. 우선 30년 넘게 과천 레미안 슈르를 보유하셨다고 하니까 조합원 상태에서부터 좀 보유를 하셨던 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거주도 이곳에서 하고 계시고 또 네. 하나는 중구 신당동의 남산타운 아파트 가장 꼭대기 아파트 20평형대를 예. 지금 8년 준공공 임대가 작년 9월에 그러니까 만료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2주택 상황이신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정리하고 다른 걸 매수한다면 어떤 게 조금 더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지 한번 아니요, 하나하나. 다른 거를 매수라는 게 아니라 네.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하고 하나만 보유를 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보유를 한다면 네. 레미안 슈로 33평형 제가 살고 있는 걸 계속 그냥 살지 아니면 남산타운을 남산타운 가져갈지. 26동 3동의 전망 좋은 거를 네. 가지고 갈지 그게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이게 가장 큰 네. 고민이신 건데 한번 네. 소장님과 함께 두 지역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지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소견을 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과천의 레미안슈르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거고, 예. 그 중구 신당동의 남산타운을 가지고 계신다, 보유하고 계신다, 그죠? 네. 네, 여기 신당동의 남산타운은 신당 남산타운 임대사업자를 넣으셨다가 임대사업자 네. 이제 말소가 되셨고, 그죠? 네. 말소된 상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임대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못 하잖아요. 네, 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5년간은 보유를 하셔도 괜찮죠. 예, 예. 예, 5년간 보유하고 괜찮은데 지금 레미안슈르도 가지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고, 근데 꼭 지금 매도를 하시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죠. 보유세가 너무 많아지고요. 네. 그것이 가장 부담이 돼서 그럽니다. 예, 그러시죠. 종부세가 부담이 예. 되시는 거죠. 원래까지는 예. 종부세가 나오셨습니까? 작년에? 올해까지 2020년까지는 안 나오고요. 네네. 2022년부터 종부세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네, 그렇죠.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글쎄 그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대충 계산 안 해보셨어요? 한 글쎄요, 제 생각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지금 나올 것 레미안슈르가 현재 시세가 보통 보면 한 18억 정도 합니까? 18억에서 20억 합니까? 같아요. 18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18억이면 공시가를 보면 뭐 공시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텐데 거의 뭐 한 네. 10억대 정도 할 겁니다. 그죠? 예. 예, 10억대 정도 할 거고.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3억, 14억 뭐 이 정도 할 건가요? 20평대가? 아니 12억 5천에서 13억 정도가 보통 팔리는 예, 예.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13억 정도 할 거고. 그러면 공시가가 한 반보다 조금 더 될 테니까 한 7억 정도로 잡을게요. 예. 예. 두 개를 잡으면 지금 이제 내년에 나올 종부세가 한 얼마 정도 될 거냐면 약 한 제가 볼 때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일 거예요. 예. 약 한 2천만 원 정도로 보고요. 예. 그럼 문제가 이제 1년에 종부세를 2천만 원씩이나 내야 되니까 이게 다 재산세까지 내야 되고 하니까 네. 2주택자로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죠? 네. 이 종부세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건 글쎄요. 아니면 종부세도 문제지만 저는 제가 1인 혼자 살아요. 예.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레미안 슈르도 좋고요. 남산도 좋고 어느 쪽이라도 그냥 너무 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맞습니다. 예. 이제는 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어요. 은퇴자로서 편안해지고 싶어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둘 다 이제 좋은 아파트잖아요. 네. 좋은 아파트인데 신당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먹고 이제 올라가는 아파트인 거고, 네.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과천 자체가 신도시급으로 이제 다시 또 바뀌는 새로 탄생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로 보면 레미안 슈르가 좀 더 비쌀 텐데요. 예. 향후에는 이제 신당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새 아파트로, 그죠? 예.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아파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나중에 보유는 하셔야 돼요. 남산타운 같은 경우. 아. 예,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두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거를 이제 중과세가 나오게 돼요. 예. 양도를 하게 되면. 예. 근데 그 양도세가 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30년 레미안 거주하셨다 슈르 그랬잖아요. 같은 30년 경우는 보유하셨다 제가 그랬잖아요. 매도를 하게 되면 네? 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거를 이용해서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그 임대사업자로 넣어놓으셨으니까, 그죠? 네네. 예,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레미안 슈르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앞으로 작년 9월 30일에 종료됐으니까 약 네. 4년 반 뒤에는 네, 매도를 5년간은 유효하니까요, 예. 그죠? 예. 그러면 레미안 슈르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 정리하셔도 돼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취득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남산타운을 네. 제 거주주택으로 만들려고 예.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레미안 슈르를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시고요. 예. 남산타운으로 들어가서 사시면 되세요. 예, 거주주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시 또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하나 또 취득을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예.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 앞으로 한 4년간 예. 4년간 계속 예. 아파트 가격은 크게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계속 뭐 보합세를 유지했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보합세 유지했다가 올라갈 예. 때 있고 계속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란 말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때까지 성급하게 내가 당장 지금 현재 기사에 나오는 것도 보면 뭐 서울 수도권 쪽에 외곽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락세가 잡힌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많이.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휘둘려 가지고 미리 먼저 매도를 하실까 봐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예. 최대한 이 5년의 기간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예. 마지막에 매도를 하세요. 예. 물론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가급적이면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향후의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예. 모르지만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금 분위기가 좋을 때 하시면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좀 더 보유하셨다가 매도를 하시고요. 예. 레미안 슈르 아파트를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신당 남산타운을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중과 신당 배제만 남산타운은 되죠. 예. 남산타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당 남산타운이 별로 좋지 못한 아파트라 그러면 당연히 뭐 매도를 하시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다른 좋은 투자처를 찾으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신당 남산타운은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예, 앞으로 많이 향후가 주목되는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남산타운의 탑층의 3동 전망이 네네. 너무 좋아서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 전망이 없거나 평범한 남산타운 중에서도 평범한 지역이라면 고민이 안 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예,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남산타운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향후 거주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과천 레미안 슈르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예. 밀어가지고 매도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알고 이제 뭐 느끼시겠지만 예.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 가격은 뭐 중간중간에 흔들릴지라도 계속해서 예.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좀 압박하는 상황에 세금으로 압박하는 네. 상황에 몰려 있어서 굉장히 예. 좀 터부시되고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주택을 좀 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자산의 부를 이룰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 레미안슈를 매도를 하고 신당 남산타운을 가지고 계실 때도 투자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예. 현금을 이제 확보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예. 확보하시는 현금으로 지금 예.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예. 향후 한 4년 뒤의 얘기니까 예. 그때 되셔가지고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 좋은 투자처를 찾으셔가지고 예. 훗날에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뭐 종부세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시청자님께서는 끝까지 좀 레미안슈를 최대한 미뤘다가 매도하시는 네. 쪽으로 예, 이렇게 결론 지어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금을 제외하면 정말 이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은 기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도하진 마시되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거주하시는 과천의 아파트를 매도를 먼저 하셔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4년 후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요즘 전화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고민 내용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문자를 너무 많이 못 살펴본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은 시간 더 할애해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뒷번호 582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3개의 주소를 적어주시면서 어디를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선 주셨던 지역이 독산동의 331-56번지, 두 번째는 회원동 1가의 100-108번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염리동의 45-15번지 이렇게 주소를 3개를 주셨는데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니까 좀 멀리 개발 계획을 바라보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소장님, 이 세 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지 조금 길잡이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주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뭐 다 검색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주택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독산동에 한 채, 그리고 염리 쪽에 하나, 그리고 회원 쪽에 하나,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제가 보니까 이 독산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염리나 회원도 독산동보다는 더 많이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회원보다는 염리가 아마 좀 더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더 비싼 물건을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을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지역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아파트로 탈바꿈되는, 그러니까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가 되는 그런 상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낮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기사에서도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살 집이 뭐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살아가고자 하는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아주 좋은 주택들이 모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신축 아파트들로 이루어지기를 대부분 다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가격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나 할 것 없이 서울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들은 다들 재개발, 신속통합개발이다 아니면 도심 공공복합사업이다 뭐 등등의 재개발 형식을 통해서 아파트들로 다 단기간에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 이제 구축들의 그 빌라 시장들이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회원이나 독산동이나 이쪽보다는 가급적이면 염리 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데 아마 이쪽 지역들의 가급적 신축으로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투자금이 여기는 보통 보면 한 1억대에서 1억 5천대가 될 건데요. 신축 다세대가 그렇습니다. 신축 다세대. 대신에 이제 제가 특별한 어떤 이 상황을 이 물건을 보셨는 데를 제가 검색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신축일 거라 예상이 되고요. 구축이라면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만 이 신축의 경우에 제가 조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신속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도심공공, 그리고 뭐 등등등 역세권 재개발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뭐 한 7, 8가지에 되는 재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이겠죠. 이게 아무래도 좀 민간 재개발로서 공공이 아니고 민간으로서 좀 더 서울시에서 효과적으로 좀 구역 지정까지 좀 앞당겨 준다고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았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할 텐데요. 그래서 신속 통합 계획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22년 1월 28일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신속 통합 계획에 이번에 지원을 했던 102곳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신속 통합으로 아니면 공공 재개발로 신청할 지역까지도 전부 이 1월 28일 이제 다가오는 28일이죠. 28일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만들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금 1월 28일로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구축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신축을 투자를 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게 1월 28일 이후에 보존 등기가 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현금 청산 대상으로 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이 되는 보존 등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제가 좀 한 군데 추천을 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염리를 보셨으니까 염리 쪽에 그 이대로 해서 조금 더 봐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가 이제 보시듯이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해가지고 여기가 재개발 예정 구역이죠. 지금 현재 행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행위 제한. 그리고 여기 노고산 구역이라고 해서 노고산도 지금 행위 제한이 걸려 있죠.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예정인 지역입니다. 이것들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염리 쪽을 제가 번지를 제가 정확하게 검색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재개발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 중에 이 재개발 예정구역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그 투자하는 세월이 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노고산 구역에 옆에 보면 여기 신촌역 일대에 앞쪽이나 뭐 뒤쪽으로 해서 여러 개의 지금 노후화된 지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역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 돼 있는 구역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죠? 그 가격이 비싸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다 싶으시면 여기 신촌역 앞에 요 일대 여기도 지금 노후도가 거의 뭐 한 7, 80% 이상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신촌역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이대, 연대, 뭐 서강대 그리고 뭐 홍대까지 해서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죠.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향후 뭐 미래를 보고 긴 시간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임차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임대 가격이 계속 좀 지지부진하거나 내려가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는 계속 개입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역전세까지 그런 영향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염리 쪽은 임차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교들이 종합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데요. 특히나 요 신촌역 앞에 요 일대를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여기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 1억에서 1억 5천이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꼭 한번 임장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군데 중에서는 아무래도 염리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 염리뿐만이 아니고 바로 노고산동에도 한번 신촌역 앞에 꼭 한번 임장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만큼은 저렴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보셨던 지역 중에서는 자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염리동 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우선 그곳에 투자할 때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 먼 미래 개발 향후 전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도 봐야지만 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지역들 한 번 더 임장 활동 해보시면서 임차 수요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56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을 6억 원 보유 중이긴 한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전세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6억의 자금 잘 계획을 좀 도와주실까요, 소장님? 네, 6억의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전세로 거주하신다는 게 참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현금으로 6억을 보유하고 계신단 말이죠. 아마 뭐 투자처를 찾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혹시나 아파트 가격이 뭐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아직까지 취득을 못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간 지나 보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왔는 게 지금 주택 시장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존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 뭐 한 70년대부터 오일 쇼크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출렁일 때는 있었습니다. 출렁일 때는 있죠.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경기 침체와 호황을 이렇게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를 하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반 경제와 마찬가지로 호황기와 침체기가 이렇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 한 3차례 정도 그렇게 큰 침체기를 맞이했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죠.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그만큼 실물 자산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이 많이 풀리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은 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풀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너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억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와 거주는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전세로 꼭 꾸준히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겠다 그러시면 이 6억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온전히 갭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갭 투자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같이 그냥 살면서 그냥 투자성이 좋은 곳에다가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세가 아니고 자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가로 거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향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비과세. 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내가 벌어가지고 남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일단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45%에다가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49.5%. 그러니까 반은 내가 수익이 나면 반은 나라에다가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금으로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가 거주를 할 수 있다면 반을 안 내고 그냥 온전히 내 수익으로 다 가져갈 수 있으면서 또 갈아타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6억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전세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한 2억이나 뭐 한 3억의 전세를 살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은 가장 좋은 지역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냐면요. 좀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 성남이 있습니다. 성남 아래에는 판교가 있고 분당이 있죠. 그런데 성남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임장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가보시면 뭐 지나가다 들리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완전히 재개발이 많이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신도시급으로 신도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축 아파트로 바뀔 지역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청자님께서는 상황이 되시면 한번 성남을 한번 들러보시고요. 여기 현재 수진 1구역, 뭐 성남 신흥 1구역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 6억에다가 플러스 뭐 한 2, 3억 해서 실거주까지 만족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실거주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챙기시고 또 이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고 올라달라 이렇게 빌어야 되겠지만 재개발은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전 마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안전 마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여기 들어서 실거주를 하시고 또 새 아파트로 바뀌시면 나중에 또 더 좋은 지역들이 투자할 곳이 있다. 거주해도 이동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성남에서 가급적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 구역 지정이 돼서 진행 중인 곳에서 한번 거주를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또 향후에 이 성남에서 좀 부를 이루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갭 투자보다는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 겸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하자 조언드렸습니다. 성남 지역 말씀 주셨으니까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조금 범위가 좁혀지면 언제든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문의 주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228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자녀분 대신 좀 문자를 주셨습니다. 신혼부부인 아들이 계속해서 청약을 시도 중입니다. 자녀는 계속 청약을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보유자금 3억으로 뭔가를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청약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라는 자녀분의 질문을 대신 좀 우리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녀분께서 신혼부부이신데 청약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청약이라는 게 그렇죠. 로또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내가 거기 청약이 당첨되는 순간 그냥 시세 차익을 얼마 정도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만 기다리고 계시죠. 이 청약이 제일 좋다고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혼부부이신데 청약 가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청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미래. 자, 만약에 청약이 당첨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자녀분께서 꼭 내가 청약만을 고집을 한다 그러면 꺾을 수는 없어요. 그걸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저라면 청약보다는 가급적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향후에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문제가 뭐냐면 청약을 기다리시는데 이 청약이 서울 지역에 서울의 핵심 지역에 이제 앞으로 청약 물건이 나오긴 할 거예요. 핵심 지역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좋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당첨될 확률이 아주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쪽에 외곽 지역에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죠? 물론 청약을 하면 기본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외곽 지역에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됐는데 주택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죠. 핵심 지역이면 그래도 안전하게 가격을 탄탄하게 받쳐줄 텐데 밑에서 받쳐줄 텐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주택 시장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후회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 좀 잘 설명해 주시고요. 저라면 지금 만약에 3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 지역의 현재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20평대 뭐 생각을 하시면 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들도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잘 찾아보시고요. 3억으로 투자할 때 뭐 한 7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전세를 4억을 끼고 3억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겠죠. 아파트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7억의 아파트가 만약에 향후에 10억이 됐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LTV가 40%이기 때문에 4억까지는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 4억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내가 이 4억을 가지고 세입자한테 전세금으로 주고요. 대출을 받았겠죠. 그 대신에. 그러면 10억짜리 자산을 내가 온전하게 보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빚도 대출받은 이 부채도 자산으로 속합니다.
부채도 자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가격이 만약에 향후에 5억으로 떨어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5억이 10억짜리가 5억이 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향후에 계속 돈이 풀리는 만큼 올라갈 예정이니까 올라갈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계속해서 살아왔으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청약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축에라도 3억으로 갭 투자를 해서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보시면 굉장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드님한테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청약을 당첨되지도 않을 청약을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향후에 온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서울의 아파트,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갭 투자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분의 계획대로 그대로 믿어주셔도 되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더라도 자식 이기는 전문가는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의 의견 꼭 아드님께 전달해 주시고 향후 투자 계획도 한번 함께 세워보신 후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죠. 뒷번호 762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현재 저는 창원시 남문동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2, 3년 정도 후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6억 원의 자금으로 서울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 자금으로 이주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혹시나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을까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멀리서 서울로 좀 이주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부분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죠, 소장님? 네, 도와드릴 수 있죠. 자, 우리 창원에 있는 진해의 남문시의 남문동이죠. 남문동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원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방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보시면 좀 외곽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아직도 그 현 상태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문동도 제가 이쪽 일대를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다녔는데요. 다니다 보면 남문동 일대는 아직까지 크게 상승할 여력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 너무 화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만큼 이런 시세 상승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향후에 이제 서울 쪽에 거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서울로 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 자금으로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한 채 일단 투자를 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창원의 진해 이쪽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면 진해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지에서 여기가 투기죠. 조정 대상지죠. 조정 대상지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은 뭐냐면 내가 신규 아파트를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취득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3년 이후에 3년 내에 옮기시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남문동에 있는 아파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서울로 들어오시면 되는 전세금을 내주고 서울로 들어오셔서 또 여기도 거주를 하시면서 또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래서 비과세 혜택 이쪽에 진해에 있는 아파트 비과세 혜택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비과세 혜택 받아가지고 자산을 좀 더 불리시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로 아니면 또 더 좋은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금이 되시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이 비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로 오시는 집을 지금 미리 매수를 하셔도 그 기간, 비과세 기간 인정받는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여유롭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셔도 좋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시간 내서 한번 서울도 와서 임장 활동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93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구직 중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자녀 명의로 합정동에 1억 내외로 투자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구직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역시 아직 이제 자녀분의 소득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물론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소장님 바로 도움 주세요. 네. 지금 구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 게 이제 소득이 없어서 그러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 분리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 만으로 30세 이상이 되시면요.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만 분리하면 세대 분리 요건이 됩니다. 세대 분리가 되고요. 만약에 30세 미만이다. 30세가 안 된다 그러시면 무조건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 있으시고 소득도 증빙이 되셔야 돼요. 취득하기 전에 1년 동안에 소득이 약 한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시면 언제든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직장을 안 다니시고 뭐 세대 분리 해놔놓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면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취득할 때쯤 돼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에 구청에 가보면 우리가 신고를 할 때 보면 취득세 신고할 때 보면 소득뿐만이 아니고 재직증명서를 요구를 해요. 재직증명서. 그래서 재직증명서까지 있어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합정동에 투자를 해놓으신 건 참 괜찮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한강변 일대에 신축으로 변모할 수 있는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걸리는 부분이 구직 중이라는 게 걸리니까 만약에 취득세 8.4%가 되시겠죠. 부모님께서 집을 가지고 계시면. 취득세가 걸린다 그러시면 조금 더 이따가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직장을 취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소득을 어느 정도 만들고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시면 8.4% 과감하게 내시고 취득세 내시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정동 일대가 가격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아보시고 최대한 매매가가 적은 그런 상품들로 찾으셔가지고 투자 하나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보시면 또 간혹 가다가 공시가 1억 이하의 빌라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공시가 1억이면 취득세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로 잘 찾아보시고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부동산 공부를 많이 좀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이하의 합정동 투자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찾아보시고 찾으신다면 이게 투자할 만한 곳인지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한번 상의 나눠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고민 내용을 보내주고 계셔서 오늘은 좀 그 문자 사연에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09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의 질문을 주셨거든요. 현재 저는 2주택자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채를 새롭게 매수한 후에 한 채를 중과세를 받고 매도하면 나머지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들어서 기존 종전 기산일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세금적인 질문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 상황도 아닌 그냥 2주택 상황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소장님과 따져볼게요. 네, 세금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인지. 한때 그랬습니다. 2021년 1월 1일이 지나가지고 두 채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한 채를 매도를 하거나 일시적 2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두 채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 한 채를 매도하게 되면 중과세 그리고 또 기산일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까지도 다시 또 2년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한 채를 취득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종전주택 A, B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 채 C주택을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2021년 이후에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세 채가 되는 거죠. 세 채가 되는데 요 A주택이나 B주택과 이 C주택이 서로 일시적 2주택의 기간에 이제 들어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 A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B주택을 중과세로 받고 세 주택이니까 3주택이니까 30%의 중과를 받겠죠. 요거를 중과를 받고 워낙 이 A주택 자체가 비과세 혜택이 크다 보니까 요 둘 간에 일시적 2주택으로 놓이니까 요거를 팔고 나서 2년을 다시 계속해서 거주 안 해도 되고 그냥 요게 기존 주택이 취득일을 종전 이 A주택의 취득일을 예전 기산일이 변경이 되지 않고 예전에 그냥 가지고 취득했을 때부터 기간으로 다 쳐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채를 더 취득하고 나서 중간에 있는 주택을 B주택을 매도를 하고 중과를 받고 매도를 하고 요거를 다시 거주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매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었죠. 해석상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유권 해석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다시 기재부에서 좀 여기 관심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기재부에서 뒤집었어요. 이거를 또 이 손바닥 뒤집듯이 탁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재부에서는 이전에 이게 11월 2일 날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2일 이전에 이렇게 해서 취득을 했던 분들이 기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신규 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놓이게 되면 기산일에 변경 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주기로 했는데요. 요게 11월 2일 이후에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양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것도 기산일을 B주택을 매도하고 난 이후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을 다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2년을 거주를 하고 2년을 보유를 해야지 다시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채는 더 취득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들으시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보시고 기재부 유권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안 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한 채는 무조건 중과세, 한 채는 그로부터 한 채를 중과세 받고 판 이후로부터 2년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가격은 오른다. 그런데 특별하게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는 이상에는 가급적 그냥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두 채를 쭉 보유하고 가시라. 그리고 한 채는 우리가 전세는 아니면 월세를 주잖아요. 임대주택으로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임대 물량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가가 안정이 돼요. 임대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순기능도 있더라. 그죠? 순기능도 있으니까 너무 쪼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리고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양도세도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를 조금 더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뭐 원래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유통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날로부터 다시 또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예 풀려면 확실하게 다 풀어줘 버려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인데요.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양도세 완화를 해주든 안 해주든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양도세 완화를 해주면 이 두 개 중에 그나마 시세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2년을 더 거주하셔가지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일단 향후에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끄지 마시고요. 특히나 세금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한 번 더 세무사한테 꼭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셔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무신고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세무사하고 반드시 상담을 한 번 더 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된 이후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2주택에서 1주택 되는 상황, 그 시기부터 다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강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해주던 그 부분도 지난 11월 2일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괜히 한 채를 더 매수하셔서 더 세금적인 부담 안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그냥 2주택을 보유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민 생기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 피해 없도록 꼭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